한국이 도와줘야 한다. 미국이 드디어 법까지 뜯어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 군함을 무조건 미국 안에서만 만들도록 법으로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철벽 같던 법에 처음으로 구멍을 냈습니다. 동맹국 조선소에서도 미국 군함을 만들 수 있게 길을 연 겁니다. 당연히 세계 최고 조선 강국 한국이 첫 번째 수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셈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 반응이 정반대인데요. 미국이 큰맘 먹고 법까지 바꿨는데 한국에서는 떨떠름한 표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MASOGA와 더불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에서는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미국이 법까지 고친 현재 상황,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지난 11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군함 일부를 해외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 하면 미국은 그동안 이걸 철저히 금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군함도 외국 조선소에서 만들 수 없다고 법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원칙을 깬 겁니다. 미 하원도 비슷한 방향의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무너져서 자국 힘만으로는 군함을 제때 못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강 조선국 한국에 손을 벌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의 엄청난 기회처럼 보입니다. MASGA, 구상까지 탄력을 받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술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미국이 열어준 범위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만들게 해준 군함이 무엇일까요? 핵심 전투함이 아닙니다. 벌크 연료선과 전략 수송선뿐입니다. 그것도 각각 최대 2척까지만 허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배냐 하면 연료를 나르고 병력을 실어 나르는 보조함입니다. 전투를 직접 하는 배가 아닙니다. 정작 핵심인 구축함이나 핵잠수함은 여전히 한국 근처에도 못 오게 막았습니다. 기술과 안보 민감도가 낮은 허들의 실용 배만 한국에 던져준 겁니다. 진짜 돈이 되고 기술이 들어가는 전투함은 철저히 자기들이 쥐고 있는 거죠. 생색은 크게 내면서 알맹이는 안 준 셈입니다. 한국이 떨떠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함정이 더 괘씸합니다. 미국이 이 법에 교묘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후속 함정의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옮기도록 유도한다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처음 몇 척은 한국에서 만들어도 좋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만들어라. 결국 한국 기술과 자본으로 미국 조선업을 살려달라는 소리입니다. 한국더러 미국에 투자하고 공장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한국이 얻는 건 잠깐의 일감이고 미국이 얻는 건 영구적인 산업 기반입니다. 그런데 웃긴 점은 미국 전문가들도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안다는 점입니다. 일찌감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배는 한국에서 사와야 하는데 왜 미국에서 조선소를 짓느냐고 했고 미국 조선소는 이미 베테랑을 비롯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비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절대 미국 조선소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바로 일자리 약속 때문이죠. 한국이 조지아나 기타 지역에 공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 정치인들이 쌍수 들고 환영한 것도 해당 지역의 실적을 쌓아서 재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나오는 일자리는 최소한 수천 개 이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배를 만들어 수입하는 걸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도 이게 이득이 될지 궁금한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미국이 챙기는 구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고쳐 생색은 냈지만 실속은 전부 미국이 가져가는 설계인 겁니다. 미국이 손을 내민 게 아니라 한국 등을 떠밀어 미국 공장을 지으라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업계에서는
한국이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순간이 되면 저절로 한국에 올 만한 이유가 있고 다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겁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을 꺼리는 결정적인 이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 그 속내. 미국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조선소를 둘러보면서 사안을 결정할지도 모르는데요. 미국에서는 막상 조선소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고 최소한 미국 함정 정비가 시급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한국의 조선소를 둘러보고 종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이 크게 실수하고 있고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이 미국 속내를 안다면 결국 떠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는데요. 왜 그러한지 이러한 맥락을 종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선소를 부활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는 수많은 인력과 수천억 달러의 돈이 조선 재건을 위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국 조선소와 관련된 나라는 당장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 압박에 MASG, A 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한화오션을 비롯한 빅 조선소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선언은 자연스러운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해군 창건식의 트럼프 발언으로 미국이 크게 역풍을 맞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군이 최근 미국 자주포 사업을 재개하는 걸 허락했고 한국의 K9 등을 만들 미국 공장이 생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미국의 조선소 부활을 선언하며 수많은 인재와 돈이 몰려온다고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3,500억 달러 현금은 현금대로 받고 조선소는 또 따로 건설해 달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국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유일하게 조선소를 건설할 나라는 한국뿐이죠. 중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한마디로 한국 보고 현금도 내고 조선소도 짓고 다 해내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 선언이 황당한 것은 수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조선소에 와야 한다고 한 점입니다. 전문 근로자들이 다시 미국에 가는 것을 매우 꺼리는 상황이 되었고 비자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 이민청에서 언제든지 근로자들을 체포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미 전역에 감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조선소의 부활을 한국 근로자들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것이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소 세팅은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난인데 한국에서조차 인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한국에서 조선소 근로자 급여는 매우 적은 경우가 많으며 전문 인력은 더욱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국 조선업의 성패는 전문 인력과 근로자들의 수급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비자 문제조차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는 미국에서 미국인을 수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4배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며 전문 인력은 훨씬 더 비싼 인력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싱가포르, 호주 등에만 특별 비자를 부여했고 정작 기여하는 한국에는 여전히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미 의원들이 한국인 전문 비자 법안을 발의하지만 계속 계류 중이고 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게다가 미국의 조선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수백조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비싼 인프라 가운데 미국의 조선업이 망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일본조차 고전하는 조선업에
훨씬 비용이 비싼 미국에서 조선업이 잘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